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나오고 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의사들보다 시술을 더 잘하는 옵티머스가 언제 나올 거냐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시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보다 더 뛰어난 옵티머스 로봇이 한두 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뛰어난 옵티머스들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의사들보다도 그 수치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시기가 5년밖에 남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계층으로 저희가 사는 세상이 나뉘게 될지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en do you think Optimus will be a better surgeon than the best surgeons? How long for that? 3 years. 3 years. At scale, there'll Yeah. probably be more Optimus robots that are great surgeons than there are all surgeons on Earth. Whatever you can think of, or really whatever the AI can anticipate you might want, it'll show you. What kind of time frame are we talking about here? It's probably 5 or 6 years, something like that. Most of what people consume in 5 or 6 years, maybe sooner than that, will be just AI-generated content. 자, 방금 마지막에 들으신 대로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인간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기까지는 5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shape economy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게 두 개의 계층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K-shape econom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올라가는 계층이 있고 이 내려가는 계층이 있는데요. 이 모양을 번떠서 K-shape econom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점점 강해지는 분들이 이 위의 계층으로 승진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아래 그룹에 속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속하는 이 프로페셔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사서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다거나 부동산, 혹은 특허, 아니면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자산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쌓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입을 매달 받는 월급에 의지를 하고 있고, 특별히 따로 자산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나 렌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대비해서 연봉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분들은 자산도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갈 자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신 분들과 이 밑에 계신 분들 간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탑 10% 안에 드는 분들이 전체 소비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나머지 37%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탑 10% 안에 드는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는 요 밑에 80%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비중은 80%이지만 이분들이 소비하는 것은 37%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미국의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주식의 92.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가 사실은 더 놀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상위 10%의 분들이 전체 주식의 92.5%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탑 1%는 그 92.5% 중에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50%, 즉 중하류층에 속하는 50%의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겨우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류층 10%에서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식만 생각했을 때 거의 모든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1938년도에 Cost of Living인데요. 이 당시에 집 한 채를 사는 게 겨우 3,900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차를 사는 가격이 860불이었죠. 그리고 평균적인 렌트값이 매달 27불이었는데요. 이게 불과 80, 90년 전의 가격입니다. 자, 이 집값만 비교를 하자면 1938년도에 집 한 채를 사는데 평균 3,900불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 여기 세 개의 다른 사이트에서 분석한 가격인데요. 미디언 가격이 거의 4억이 넘습니다. 자, 80년 전과 비교해서 집 가격이 평균적으로 100배가 오른 셈이죠. 그런데 집값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격들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과연 집들을 만드는데 더 많은 자재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노동이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이코노미의
돈이 더 많이 풀려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자산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만 있어도 그 자산의 가치가 80년 동안 100배 이상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자산을 들고 있으면 부가 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면 돈을 버는 족족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투자를 해서 들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고 점점 부를 쌓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bottom 50% 안에 드는 분들은 자산에 투자하는 돈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단지 세이빙을 하고 은행에만 두고 있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지난 80년간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평균적으로 번다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의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봉이 되시고 부를 쌓아보신 분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5년 안에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I freeze라고 해서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연봉에 의지하고 요 계층에 속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승진을 한다면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많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고,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1인 회사를 만들어서 큰 회사가 인수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20대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고 해결할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면 이 계층에서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후에 인공지능이 정말로 저희 세상을 지배할 만큼 발전을 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나 제미나이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면 아마 5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누구나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단순 노동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전을 한다면 이 문제들을 굳이 사람이 찾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 위에 속한 회사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비용이 높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더 많이 둬서 훨씬 더 프로덕티브하게 혹은 생산적으로 부를 늘릴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이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이 구분이 되기 힘든 세상에 왔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음악보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더 이상 고가의 배우들이나 무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요 5년 안에 일어날 AI freeze 이전에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나 인공지능 관련된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배우거나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나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을 사서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자, 노키아의 CEO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1990년도의 인터넷 붐과 같은 시기이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도에 인터넷 붐이 시작했을 때 주식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에 세상에 런칭이 됐던 게 1993년 4월 30일입니다. 자, 요 시기인데요. 요 시기에 만약에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2000년도 이전까지 주식의 가치가 4배에서 5배 혹은 400에서 500% 늘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리세션 혹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이 자산들이 쭉 떨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었겠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이라면 이 정도의 성장이 아닌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샀던 자산 혹은 주식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고 계속해서 20년, 30년씩 들고 있었더라면 이때 산 주식의 가치가 거의 2000%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들고 보유만 하고 있었어도 30년 동안 나의 자산이 2000% 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막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가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나의 부도 점점 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모든 의사들을 대체할 옵티머스들이 나오게 되고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초창기에 살고 있고 이 시기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많은 회사들을 리서치를 하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페이션 서비스들과 나누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몇 달, 몇 년, 1, 2년 안에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만약에 5년,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션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을 통해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